트렁크 당연히 전동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는 차, 실용성을 위한 차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국산이라 그런지 역시 통풍 시트가 시원하네요. 등을 빨리빨리 식혀주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차는 가격 대비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안녕하십니까, 킹카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이번에 새로 나온 니로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새로 나온 신형인데 디자인이 옛날 것 같아, 맞지요? 왜냐면 옛날 거에다가 약간 변화를 준 거기 때문입니다. 이 니로 플러스가 뭐냐면 전기차예요. 일단 전기차인데 전고를 엄청 높여놓고 실용성을 극대화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헤드라이트 대충 이렇게 생겼고, 요 밑에가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주사율 때문에 끔벅끔벅거리고 있죠. 안에 LED가 따로 들어있고 판때기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맞춘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게 중요한 차가 아니죠. 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별거 없어요. 니로 플러스인 걸 보려면은 옆을 봐야 돼요. 저 좀 짧아 보이죠? 자, 사실 짧은 게 아니라 뚱뚱한 겁니다. 위로 디자인이 완전 옛날 거랑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죠. 뒤를 보시면은, 자, 리어 램프는 똑같습니다. 맞지요? 기아 새로운 엠블렘 들어가 있고 니로 플러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당연히 전동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엄청 높아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를 보면 짧아요. 여기가 셀토스 코나 이런 거보다 조금 짧고 딱히 더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따로 되진 않고 이 각도가 고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실으려면 열어놓고 그냥 실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밑에 공간 별거 없어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뭐 모양만 해놨는데 뭐 타이어 들어가지도 않겠고, 약간의 비밀 공간, 우리 그 세컨폰 숨기는 그런 공간, 요 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물 같은 걸 설치해서 여기 차단막이 없잖아요. 물건을 많이 쌓았을 때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잘 가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닫고 옆에 보면 확실히 전고를 높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 지상고 자체도 높아요. 이 휠 아치에 휠과 차 서스펜션 요 자체가 공간이 많은 게 보이시죠? 높아요. 지금 시동을 살짝 켜놨는데 데이라이트를 보려고 뭐 달달달달한 소리가 들려? 실내에서는 안 들려?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 생긴 거를 보세요, 여러분. 요 뒤에가 루프라인이 깎여 있지가 않고 이래 딱 이래 돼 있죠. 딱 그만큼 트렁크 공간을 최대화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타봐야겠지요? 타보겠습니다. 니로 플러스 실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문짝 뭐 이런 거 마감 따지지 마세요. 이런 급에서 그냥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버튼이랑 핵심만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참 높은 편인데 그래도 전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히트 펌프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히트 펌프가 이제 충전하러 갈 때 미리 눌러주거나 겨울철에 눌러 놓으면은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째 여기 있고요.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 이런 거 직관적으로 돼 있고, 없는 건 없어요. 핸들 열선 있고 오토홀도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컵홀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잘 해놨다. 여기 콘솔 박스 공간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오로지 컵홀더와 다른 수납이고, 전기차의 특징이죠. 센터가 없으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가방 같은 거 넣어놓고 뭐 하면 돼요. 계기판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시동 한번 켜보자. 자, 반 디지털이에요. 반 디지털. 그러니까 요런 뭐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똥똥똥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이 그래픽만 나오는 거다. 요 뭐 현대,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 뭐 똑같고, 확실한 거는 공간감이에요. 공간감. 여러분, 이야, 넓지요. 거의 GLB 보는 것 같다. 뒷자리 한번 봅시다. 뒤를 앉으면요, 헤드룸은 레일을 타는 것 같아요. 레일을. 자, 이만큼 남아요. 이만큼. 와, 진짜 많이 남죠? 자, 니로 플러스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조용합니다. 잔진동 잘 걸러주네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따가 고속도로도 한번 달려볼 거고, 일단은 항상 가던 방지턱 코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더운데 이제 여러 사람 고생시키기가 좀 그래서 저 혼자 나왔어요. 빨리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자, 여기서 50km 정도 보통 가지요. 첫 번째 방지턱 기대가 됩니다. 좆됩니다. 일단 방지턱은 50km 정도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한 30km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지턱에서는 뒤에서 애들 난리 나겠네. 진동 소음이 진짜요.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근데 코너의 움직임은 정말 훌륭해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 자, 30km로 넘으면 아주 부드럽게 방지턱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이씨 좀 많이 들컹거리네. 되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긴 하는데 후진동은 꽤 있네. 그 하단의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제자리를 빨리 찾아오려고는 하지만 서스펜션이 부족해서 그 찾아오는 과정 중에의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네요. 자, 이것도 모드가 있잖아. 자, 스포츠 모드 와 놓고 회생제동을 안 하네. 스포츠 모드는 풀악셀 때리면 역시 전기차입니다. 뭐가 자꾸 난리가 나는데 200마력 밖에 안 되지만서도 역시 전기차 바로바로 뻗어주니까 이런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는 차, 실용성을 위한 차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국산이라 그런지 역시 통풍 시트가 시원하네요. 등을 빨리빨리 식혀주네. 포톨 같은 거 있으면 난리 나긴 하는데 딱딱하게 따당땅땅 이게 아니라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좀 꽉 막힌 어떤 소리가 나듯이 꽉 막힌 어떤 충격이 오네. 웅웅웅웅 이렇게 막 탁탁탁탁탁 이렇게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 주세요. 여기 4천 얼마잖아. 4천 후반이죠. 옵션이요. 드라이브 와이즈 1, 2 하이패스 그리고 캠핑 패키지 170만짜리 그렇게 4개밖에 없어요. 드라이브 와이즈 1은 그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 거, 전방 충돌 방지 보조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이패스 당연히 넣을 거잖아. 이 두 가지를 어차피 넣을 사람들은 바로 그 윗등급으로 가면 됩니다. 어스 그걸로 가면 돼요. 그거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 차이점이 뭐냐면 어스로 가야 이 조수석에도 통풍이 들어갑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완전 깡통으로 이거를 탈 거냐 풀업으로 탈 거냐 거의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풀업이라고 해봤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 드라이브 와이즈 1, 2가 들어간다. 2는 후측방 충돌 방지 뭐 그거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필요는 없는데 뭐 40만원 밖에 안 하니까 옵션가가 그냥 집어넣겠죠. 완전 깡통으로 타든가, 깡통으로 타도 운전석은 통풍이 들어가요. 조수석 통풍까지 넣으려면 윗등급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윗등급으로 가면 드라이브 와이즈 1이랑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 장착된다. 그러면 드라이브 와이즈 2를 넣을지 그리고 캠핑 패키지를 넣을지 그 두 가지만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랑부라랑. 일단 완전 가성비로 나온 차입니다. 가성비로 150kW 정도 되는 출력이고 마력으로 환산하면 200마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상 주행에서 전혀 무리나 어려움이 없는 거다. 그죠? 실내 인테리어는 똑같아요. 지금 신형 니로가 나왔잖아요. 신형 나오기 전에 니로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 공간감 정보가 진짜 높네. 꼭 BMW처럼 엉덩이 쏙 들어가게 방석이 좀 솟아 있는데 아까 앉아봤을 때는 그래도 다리가 많이 뜨긴 뜬다. 그런데 이런 공간감 있는 차가 왜 필요하냐? 이게 가격 자체가 아이오닉 5 깡통하고 EV6 깡통을 살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근데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차를 왜 사냐면 우리가 카니발을 사는 이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유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감에서 오는 그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의 차이로 아이들이 장시간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카니발을 타듯이 이것도 셀토스, 코나 뭐 이런 거를 타는 것보다 뒷자리에서 느끼는 공간감 그리고 이 시야 이런 것들은 정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 좀 큰 레이를 타는 느낌이에요. 큰 레이. 제가 전기차를 많이 안 겪어봐서 그런가 요런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자동차가 주는 뭐 다른 재미들 있죠. 드라이빙의 즐거움, 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뭐 요런 만족감보다도 말 그대로 이동 수단으로만 여기고 타는 뭐 기대감이 별로 없는 차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주행 성능 이런 거는 진짜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전기차는 다 그럴 거예요. 요즘 나온 전기차들은. 지금 이 차를 주행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다? 요게 그래 싸고 외관 디자인도 옛날 거 그대로 갖다 쓰고 공간만 넓혀놓고 완전 실용성만 보고 생긴 거나 고급스러운 거 뭐 이딴 거 다 갖다 버리고 타는 차인 만큼 주행할 때에 어느 정도의 느낌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 국산 SUV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코너링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거 참나. 전기차를 몇 개 타보긴 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다 타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의 기본적인 그 특징들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려 있는 거 그게 팍팍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닥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주 차가 무겁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셀토스 가솔린 이런 거 탈 때처럼 경쾌하다는 느낌보다는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을 뗄 때 적극적인 회생 제동은 아니지만
뒤를 좀 당겨주는 느낌은 받아요. BMW가 뒤통수를 당겨주는 느낌보다 아주 조금 더 당겨주는 느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하면서 금방 적응되고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처럼 뭐 차를 뭐 바로 정지시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악셀에 발을 바로 떼가지고 악셀 브레이킹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많이. 근데 얘는 그렇게 뗀다고 해서 쭉 탄력 주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잡는 것도 아니고 확 잡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서 탄력 주행한다는 느낌으로 브레이킹을 하면 안 된다. 악셀을 발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건 맞네요. 다만 적응이 좀 더 편하다는 것 뿐이지, 테슬라보다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올라갔거든요. 100km 이상으로 1차선을 지금 가고 있는데 아주 조금 불안정함이 있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차가 미세하게 좀 떨리다 보니까 옛날 거잖아, 하이패스 룸미러. 이게 좀 떨리는 게 좀 많이 거슬려요. 뒷유리 자체가 아주 훌륭하진 않거든. 자, 가속을 좀 때려 볼게요. 자, 이 정도 나가는 양상이면 직진 고속 성능은요 530이나 2300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마력이 딸리니까 그렇게까지 쭉쭉 밀어주진 않겠지만 150km까지는 발른대로 나간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이드미러 크고 잘 보이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 시트 포지션은 좀 많이 높아서 되게 높은 SUV를 타는 느낌이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들기는 해요. 근데 전고가 워낙 높아가지고 무슨 모하비 타고 있는 것 같아. 부랑부라랑 풍절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SUV면은 딱 있는 그 정도지 대체로 엄청 조용한 편이네요. 모델 Y보다 좋다는 느낌이 조조시. 죄송합니다. 자, 이 코너가 70km예요 지금 70km로 돌고 있는데 안정적입니다. 사륜구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딱 느낌이 나네. 배터리가 앞쪽에 있는 게, 구동계가 앞쪽에 있다는 게. 이거 완전 와 괜찮네.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가 소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옵션 기본적으로 있을 거 다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다 있잖아. 공간 넓고. 이거 진짜 과하게 수입차를 사는 가정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혹은 엄마차로 최고인데. 뭐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제일 아쉬운 거는 역시 그거죠. 니로가 지금 신형이 나왔는데 이 디자인을 옛날 거를 갖다가 해서 전고를 높여가지고 약간 중국차스럽게 해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린 건데, 디자인 신형 이런 거 안 따질 분들, 그리고 코나나 셀토스 티볼리 이런 거 보는 분들 이거 괜찮네. 부랑부라랑. 자, 여러분, 니로 플러스 전기차를 주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디자인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어요. 디자인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감을 준다,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장시간 차량을 탑승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나온 차고, 짐을 조금이라도 많이 싣기 위해서 전고를 높이고 그렇게 한 차입니다. 디자인 보지 마세요. 무조건 실용적으로 타는 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코나나 셀토스 티볼리 이런 가솔린이나 디젤 탈 거냐 이거 탈 거냐면 당연히 이거 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외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차는 내가 만족스러운 게 최고거든요. 일단 내가 편해야 돼.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차는 가격 대비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아이오닉5나 EV6 깡통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틈새 시장을 노리고 나온 건데, 아이오닉5 EV6보다 아이들의 공간감이 공간감, 아이오닉5도 공간감 괜찮잖아. 옵션 다 빼보고 깡통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차는 택시를 주력 상품으로 나온 겁니다. 택시 탑승객 같은 경우에 잠시 타는 거기 때문에 차에 뭐 다른 고급성이나 옵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공간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기에는 뒷자리도 애매해. 뒷자리가 방석이 너무 떠있기 때문에 많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 시기합니다 참. 어쨌든 살 사람은 사겠죠. 자, 니로 플러스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